네, 종목 수리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좀 뜨거운 시장 속에 우리가 또 종목을 사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략해봤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목표가 부근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데 홀딩을 하면서 좋을지 한번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수리고에서 이제 이 고를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급등하고 있는데, 자, 주말 동안에도 이제 너튜브로 좀 올려드렸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로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신흥 SEC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현대차, 삼성 SDI, 삼성 전자 사도 되지만은 이 신흥 SEC가 삼성 SDI 출신의 그 임원분이 이제 설립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현대차가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거의 뭐 보합권에 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양보 마감했었고 오늘도 지금 현재 뭐 3.5%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9%까지 올랐습니다. 자, 1차 목표가를 54,000원 말씀드렸었는데 훌쩍 넘어왔었죠. 1차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목표가를 제가 오늘 59,000원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이런 올라가는 걸 본다면 더 가겠지만은 일단은 2차 목표가를 선정해서 고를 좀 외치고요. 2차 목표가를 넘어선 다음에 3차 목표가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2차 목표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와 이 삼성전자에 올라가는 모습은 메가트렌드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너튜브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신흥 SC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삼성 SDI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에서 95%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혜주고 품절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코스모 화학을 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코스모 화학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꾸준히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음봉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터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 나왔다가 살짝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코스모 화학은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뭐 10% 정도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갈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바닥권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 배터리 원자재에 대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 커지고 있는 거는 뻔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이 양극재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존하는 가장 이 성능이 좋은 양극재가 하이니켈계인데 여기에 코발트 들어가고 있고 지난 주말 동안 중국에서 이제 CATL 공장이 폭파되는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이런 원자재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 근데 이 중국 대륙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코발트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코스모학은 아직까지도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 늦어도 1, 2주 안에는 이 13,900원대가 최근에 고점이었는데요. 여기를 돌파해서 급등하는 모습 나올 거니까는 요거는 제가 2차 목표가를 일단은 15,000원까지만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중장기로는 한 2만 원까지도 보니까는 실제로 포스코 케미칼 비교했을 때 제가 같이 비교를 좀 해드렸었죠.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 아직까지는 앞으로 공급을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2달 동안만 본다 하더라도요.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코발트를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학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역시나 고를 외치면서 목표가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사마콘덴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또 바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금요일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지금 5% 이상 올라서고 있고 장중에 7%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MLCC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MLCC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만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었죠. 전기차에만 최소 14,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 뭐 TV 이런 쪽에만 있다 보니까는 그 시장이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전기차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커진 거고요.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뭐 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란 이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맞춰서 MLCC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재고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대만 업체가 지금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목표가 87,000원까지 제시하면서 당연히 원고를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현대차도 잘 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업들로 가는 게 맞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의 핵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도 오늘의 핵심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 코스모화학 그리고 사마콘덴서까지 지금 시장의 대세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네.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종목 수리고 종목을 알아봐야 될 텐데 키워드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역시 전기차인데요. 이 폐배터리 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훨씬 커진다 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수치로 보면은 폐배터리 시장이 19배까지 커진다라고 이제 분석 나온 게 있습니다. 17배죠. 17배면은 거의 20배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 월급이 1,700만 원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제 대기업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이 폐배터리를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거 의무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이야기고 실제로 LG와 현대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 우리 자동차하고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핫한 게 이제 LG하고 현대차잖아요. LG하고 현대차가 이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웨이트가 있고 성장성이 크다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서 쓰이던 그 폐배터리를 80%까지 썼을 때 이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쓰는 건데 이 ESS라는 저장 장치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ESS라는 저장 장치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태양광 풍력에 쓰이죠. 실제로 우리가 태양광 풍력 시장도 커질 거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폐배터리를 사용할 곳도 많아지고 있는 거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는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고 많이 쓰인다. 당연히 시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비해서 어떤 충전 속도라든가 방전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느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빨리 충전돼야 되고 빨리 방전돼야 되고 또 오래 써야 되고 그런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런 게 좀 느슨하다 보니까는 이 80%까지 쓴 전기차의 배터리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준비된 화면 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실제로 2020년도에 폐배터리 배출 개수하고 배출 중량 전망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막대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2022년도, 24년도, 26년도, 28년까지 가면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까지 같이 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 많이 못 갔거든요. 이런 모습 본다면 이쪽에 종목을 공략했을 때 우리가 크게 수익 날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이미 개선 목표치를 세웠고요. 2025년까지 65%, 그다음에 2030년까지 70%를 폐배터리 재활용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니까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직까지 이제 종목들이 많이 못 갔는데 이 종목 좀 보겠습니다. 현재가 24,850원인데요.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좀 저는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테크가 수소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수소차 쪽에서도 이제 GM에 공급 계약을 해서 여기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 정부 국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18년도 4월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폐배터리를 이용한 이 ESS 재사용 개발 사업에 대한 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난달이죠. 2020년 말에 이 사업자로 선정돼서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발표가 나오겠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 발표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뭐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을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폐배터리에 있어서는 대형주에서 우리가 이제 LG전자와 현대차를 보겠지만은 LG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그 기업도 크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사업한다 그래서 주가가 뭐 급등하거나 하진 않겠죠. 뭐 도움이 될 뿐이지만 다만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상승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들어보겠고. 전남 나주시에서도 지금 이 리사이클링 센터를 건축했는데 이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이번 연도에 보면 지금 영화테크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도 이제 상승 추세가 잘 가고 있는데 2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 달로 갔을 때 이렇게 쭉 가보시면은 이때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좀 그 발병하기 전이었죠. 이때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전남 나주시에서 이 리사이클 센터를 건축하고 설계를 완료한다고 하니까는 그 소식에 상한가 들어가고 다들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식에 50%가 올라갔던 건데 지금 이거를 전남 나주시는 이제 그 지방 그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 사업을 지금 이제 영화테크 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소차 쪽에서 본다면은 금요일 날 이야기 나왔었죠. 홍남기 여재부총리가 전기 수소차 구매 지원을 예산안을 1.4조 원으로 32%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폐배터리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영화테크는 신고가를 넘어서 네. 급등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27,500원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목표가 가고 나서 제가 고 여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무료 방송에 대한 안내도 좀 해주시죠.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좋고요. 삼성과 현대가 가는 거 본다면은 지금의 시장 놓치면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 말씀드릴 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 건지 보여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